한 서너 개만 같이 보면 되겠네요. 봅시다. 11번. 그 중에, 잠깐만, 그 중에서, 그, 3차 함수 비율 관계를 잘 쓰는지는 수업하다 보면 확인이 되겠지. 11번 볼 건데, 그 9번은 계산 안 했죠? 그지? 암기력 테스트 한 건데 9번에 아무 글씨도 없어야 돼요. 오케이? 오늘은 괜찮아. 앞으로는 걸리면 죽습니다. 맞지? 노력 안 했다는 얘기예요. 노력 안 했고 센스도 없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선행과정 때 해놓은 거를 이제 좀 완성을 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비율관계를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적용하는 단계니까 앞으로는. 알겠어? 그지? 이게 3학년 때 굉장히 편할 거고 심지어 9번 같은 문제는 그냥 그걸 확인하려고 낸 거고요. 원래 문제가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워요. 누구나 다 배우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A, B하고 BC 비율을 물어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3차 함수에 접선이 있을 때 비율 관계가 1대 2대 1 내분점 관계 성립하는 거 그죠? 실제로 이거를 1에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3x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랑 접선을 구하고 연립을 하면 나와. 그지? 그 연립할 때 당연히 조리제법을 2번 쓰겠지.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머지도 인수면 되겠지.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니까 걔로 조리제법을 쓰면 돼요.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제는 수열로 바꿔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 그 규칙이 어차피 1대2가 성립을 하잖아. 그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그거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느 방향에서 하냐의 문제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지. 그죠? 근데 이 문제처럼 방향을 이쪽으로 뒤집으면 알았어? 이쪽으로 뒤집어도 똑같아요. 항상 기준은 누구냐면 변곡점이죠. 가운데 3차 함수의 대칭점. 알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 점 가운데 센터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으면 얘를 그으면 어차피 닮음이라서 x좌표들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1대 2가 성립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접점하고 변곡점 사이 거리가 더 짧아요. 그 다음에 변곡점하고 나머지 교점 사이 거리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2대 1인 거야. 길이 비율이. 이게 이렇게 1대 2. 방향 상관없이. 항상. 그러니까 맨 처음 배울 때 맨 처음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간고사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기말 부분에 필요하지.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지? 직사각형을 8등분을 해가지고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이제 목격하는 부분이 그 1대 2대 1 때문에 이 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부분이죠. 그지? 우리가 보통 3차 함수 그릴 때 이 부분을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야? 루트 3인 거고. 그지? 4차 함수 똑같이 있고. 그거는 내가 수요일에 인쇄해서 안 줬냐 내가? 줬지? 저거 이거 정리된 거. 이거 정리된 거 드릴게요. 3학년들은 한 5번 받은 것 같아요. 한 5번 진짜 최소 5번 받은 것 같아요. 내신할 때 한 번, 그러니까 선행할 때 한 번, 내신할 때 한 번, 2번, 이때 한 번, 시험 전에 한 번. 자꾸 잃어버려. 그게 한 2장짜리인데 이거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할 때 또 받고 수능 직전에 또 받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 머릿속에 넣었으면 굳이 챙겨서 다닐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돌린 거죠.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접점하고 나머지 교점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중에 이 4칸 중에서 2개만 알아도 나머지 다 나온다는 뜻이야.
그지 않냐?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극대가 되는 x값이랑 극소가 되는 x값 알려주면 나머지 결정이 무조건 나와. 얘가 3이고 얘가 뭐 7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접선 거는데 교점 누구니?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길이가 4기 때문에 여기는 2가 차이 나니까 얘는 1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누구 관계 이야기야? x좌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y좌표도 있죠. y좌표도 3차 함수 fx에서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그 값을 x를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가져. 그러면 3차 함수는 원래 극대보다 극소가 더 작지. 그래서 보통 절대값은 안 씌우는데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가면 극대가 더 작은 함수를 만나게 돼요. 그렇지? 상상이 안 되지. 물론 4차 이상 5차 넘어가면 굴곡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떤 극소는 어떤 극대보다 작은 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이게 계단형으로 막 이렇게 꿀렁꿀렁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있어. 근데 극소가 더 커. 상상이 안 되지. 연속 함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말고, 이건 말고, 여러 개 있는 거 말고, 딱 두 개가 있는데 극대가 더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걔는 어차피 이 공식이 성립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뺄셈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공식이 뭐.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거야.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서 활용을 할 때, 그러면 이거 물어볼 때만 쓰는 거면 별로 이렇게, 그래도 뭐 계산은 편하니까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언제 또 쓰이냐면 이거야. 봐봐. 분명히 이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대. 알았어?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함수 값을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x축에 접하면 이미 극소는 누구야? 0인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누구랑 똑같아? 극대랑 똑같은 거거든. 물론 당연히 그때는 여기를 줄 거야. 아니면 여기를 주겠지? 여기가 뭐 3이야. 여기가 뭐 4다. 이렇게 주겠죠? 그럼 나머지가 나와? 그럼 최고차항 계수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값들 중에서 누군가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 값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 이게 하나로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된다고. 알았지? 극대극소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고. 극대극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 뒤에 마지막에 최대 최소가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 나올 때 저거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활용 문제 있잖아. 니네 막 삼각형 안에 사각형 내접하고 있는데 그 사각형 넓이 최대 최소 원뿔 안에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거 할 때도 함수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대부분 나오거든. 그럴 때 많이 써요. 알지? 그래서 요거는 AB하고 BC 길이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1대2 관계가 성립하니까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바로 1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1번. 갔다 와. 근데 11번에 정답률이 왜지? 근데 이거를 A를 다 넣어서 3번 계산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 무식한 문제 아닐까? 변형은 1도 안 돼 있고 그냥 숫자만 바꾼 건데 그 말은 이제 A에 따라서 뭔가 그지? 그 개수를 바꿔서 봐라 이건 건데 그죠? 근데 뭐 함수가 문제가 근데 함수를 줄 거면 값을 다 구해주던가. 이건 뭐 개형만 그려져 있네. 3차 함수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알 텐데. 일단 문제 적어놓고 오면 합시다.
일단 얘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 할 줄 알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 극대극소 되는 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해야겠지? 얘는 당연히 0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알았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A가 2면 교점 개수가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그래프 개형에다가 그냥 표시해봐도 되고 맞지? 2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그래프 개형 중에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금 y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국에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그거죠. 2,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a 값으로 변하는 거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죠? 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주는 거는 이렇게 기울기를 변화를 줄 때 그래서 만나는 개수가 몇 개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그은 이 접선일 때가 a 값이 얼마냐를 찾으면 되는 거지. 물론 2의 위치가 뭐 2점일 수도 있고 이 안쪽일 수도 있고 알았어? 이해됐죠? 그거는 이제 누굴 찾아봐야 돼? 얘도 찾아보고 이 값도 찾아보고 여기 어차피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알았죠? 그래서 그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요 이야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기억, 니은, 디귿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쨌든 얘가 어디 있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 어디냐 그런 것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외부에서 그은 접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2,0에서 여기 함수에다 그은 접선을 찾을 때 접점 t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접선 만들어가지고 0,1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근데 봐봐 이거랑 같은 이야기가 요거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차 함수가 아니어도 똑같아. 모든 함수가 봐봐 내가 a, b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어 그거를 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접선에 a, b가 지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결론적으로 a, b하고 t, ft를 이은 기울기 있죠. 평균 변화를. 그지? 그러니까 t-a분의 ft-b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 접선 f' t하고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지? 이게 우연히 똑같은 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거 직선의 방식 처음 배우는 게 중2 때인가 그러지. 그 기울기 이렇게 처음 배울 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배워. 두 점 막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 해가지고 막 이거 두 개 빼고 해서 기울기 잡고 하는 걸 중2 때인가 배운단 말이죠. 그죠? 그때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접선의 기울기랑 얘랑 똑같은 이 자체 방정식이 직선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원래 보통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대로 여기서 접선을 찾아. y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 만들어서 여기다가 0, 2,0 집어넣는 방법.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웬만하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얘는 같은 말인데 한 줄 차이거든. 한 줄에서 두 줄 차이거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그러니까 똑같을 때랑 대부분 똑같아. 수투에서는. 이런 기본 문제는. 근데 대부분이 얘가 더 빨라요. 분수식인데 신기하지? 얘가 더 빨라. 왜냐면 이게 약분이 되거든. 그리고 미적분을 가면 얘가 무조건 빨라. 미적분에서 얘가 무조건이야. 왜냐면 걔네들은 다항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 정리를 한번 하고 함수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개념 사실 뭐 몰라도 이 유형을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얘가 압도적으로 빠를 때가 언제냐면 그래봤자 한두 줄이긴 한데요. 얘네들이 0일 때가 좀 편해요. 그럼 이게 약분되거든.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네가 막 3, 4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똑같아.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막 x값이 0이거나 y값이 0이면은 여기다 하는 게 식 정의가 더 깔끔하다. 알았지? 그거 기억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4차 함수의 도함수 F'이라고 했는데 4차 함수가 필요 없어요. 알았지? 왜냐하면 F'을 줬는데 F'이 모양이 너무 이뻐. 그렇지 않냐? 일단 인수가 하나 있어.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걸 왜 버리냐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4차 함수를 그려서 했다가 때려치게 될 거야. 아니, 얘는 도움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은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F'만 주고 fx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문제는 얘는 그냥 증가감소라는 말만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야. 알겠지? 그죠? 왜냐하면 벌써 이걸 적분했을 때 물론 적분 파트가 시험범위지. 어쨌든 적분 파트가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fx를 추측하는 경우는 어떨 때야? fx를 어떻게 두지? ax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이제 오는 경우는 있어. 근데 여기는 저게 f'x가 양수라는 말을 하고 싶어. 0 이상. 그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 말은. 알았어? 그래서 3참수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은 통과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은근히 많아. 여기 함수 그래프 파트에서 0이 되는데 0보다 크면 안 된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럼 100% 뭐야? 짝수중근이라는 얘기죠. 홀수중근도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니까. 무조건 짝수중근인 거고. 그래서 4차에서도 많이 나와. 4차 함수가 개수가 많잖아. 5개잖아. 최고차까지. 그러니까 말로 돌려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4차 함수는 답이 항상 이거 아니면은 이거요. 심지어 수능도. 일단 그래서 내가 고3 애들한테 야 4차 나오면 일단 이거 그리고 시작해봐. 야 생각해봐. 아니 나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야 니들이 생각해봐도 이런 걸 문제 내려면 조건이 많아야 돼. 조건이 많은 수학 문제는 쉬워. 그잖아. 그래서 보면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 얘랑 아까 그게. 진짜. 심지어 논술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로 그걸 돌려서 말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 그렇잖아. 0 뒤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죠. 오케이? 그럼 어쨌든 2는 여기 어딘가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 있어도 돼요. 0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건 뭡니까? 0의 위치가 이 둘 사이에 아랫부분에 존재한다는 거. 2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정보 가지고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뭡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성립을 해야 돼. 중분돼야 되니까. 그래서 1-a 플러스 b가 0이 됐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물어본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까지냐? 최소. 1학년들이 지금 하거든요. 1학년들이. 아까 좀 전에 했어요. 아까. 지랄하는 거 안 들렸지? 욕하는 거 안 들렸지?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길 가다 만나면 얘는 거리죠. 그러니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고1 감성. 왜냐면 어차피 원으로 생각해도 원 맞지 맞는데 그거를 고1 2학기부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선생도 미친 거지.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원은 뭘로 풀어? 거리로 풀 거 아니야. 근데 못 한다고. 그리고 원 자체가 거리란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만났을 때 이 말은 뭐냐면 0,0이랑 그죠? A, B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먼 곳이 어디냐? 그거야. 대신에 제곱을 해야 돼. 맞지? 왜냐면 거리는 루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A, 그러면 A, B냐 그거는 A, B가 그냥 얘가 X, 얘가 Y 역할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 얘는? 그냥 바꿔 상관없는데요 어차피. Y는 X-1이라는 직선이라는 얘기죠. 넘기면. 알았어? 근데 이게 1단계거든? 얘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건 뭐야? 아 얘네들은 이 직선 위에 있어. 그죠?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는 나오겠다. 그지? 요거는 일단. 근데 이것도 몰라. 왜냐면 얘가 A, B가 범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리면 어때? 그죠? 그럼 또 달라지겠지? 그걸 이제부터 하는 거지.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0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을 넣어요. 그지? 그러면은 B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2를 넣어요. 그러면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정의역이 a, b로 하자. a고 b니까 응? a가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y도 정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자르면 선분이 되는 거고 그때에 가장 가까운 곳이랑 먼 곳을 찾으면 돼. 알았어? 이 문제는 그거고. 그러니까 변형을 해도 어차피 변형 문제들을 봐도 얘네들은 그 숫자만 바뀌어요. 0하고 2 이렇게 숫자들만 바뀌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만. 알겠지? 어차피 뭐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거 두 개 B 넣으면 A 범위도 나오고 그지? 그거 자르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어디다가 상관없지. 관계식을 하나로 만든. 그러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그냥 아예 하나 넣으면 저기 2차 함수 모양이 될 거니까 범위만 맞춰주면 되죠.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1차로 만들어지고 는으로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깔끔하게 A, B로만 돼 있지. 근데 쟤는 이제 그나마 좀 얌전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차로 정리가 A, B가 1차로 정리가 안 되는데 저게 나올 때가 있지. 그러니까 1차로 정리되면 현호가 많은 대로 그냥 넣어도 돼. 1차면 이해됐지? Y는으로 되면. 그 다음에 2차 함수 꼴이어도 가능은 해요. Y는 뭐 예를 들어서 B는 A제곱 플러스 5. 그럼 뭐 넣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차수가 올라가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저 친구는 그지? 정리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심플 할 때는 어떤 방법 쓰는 상관이 없고 복잡해지면 얘도 뭐라고 해석하면 되지. A, B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이해됐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 그래프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나오는 모양이니까 물론 이제 쌤이 봤던 문제 중에 정말 가끔이야. 가끔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 이게 사실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 A 플러스 1이 요거 예를 들면 요게 정말 B랑 2를 뺀 걸까? 이 말 하니까 뭔가 좀 떠오르지 않냐? 진짜 저거 B랑 2랑 뺀 거 맞아? 수학, 그러니까 말장난은 아닌데 이것도 장난친 거지.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 또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1,2가 좌표가 좀 이상한 데 있어. 좀 의미가 별로 없는 데가 있어. 근데 잘 봐보면 이런 게 숨겨져 있는 문제를 쌤이 가끔 봤거든.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야? 3이랑 얘랑 거리도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게 언제냐면 얘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이야 사실은. 문제 안에 B가 아니라 B 플러스 1로 막 제공이 돼 있거나 하면 그때는 저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서 봐야 된다. 알았지? 이것도 이런 거 할 때 팁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도 혹시 계산 별로 안 하고 한 줄 만에 푸시는 분 있나요? 8분의 1. 8분의 1. 난 바로 대답했잖아. 8분의 1. 에이. 여기서 기아 안 하는 사람 있냐? 노기야. 안기야 있어? 그러면 맞춰야 되는데. 근데 똑같아. 이 문제, 이게 숫자가, 이거 똑같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저번에 니네 시험 기간에 저기 비돼지고 애들, 안 돼지고 애들 냈는데 걔네들도 열심히 정말 성실히 계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엿땄어요?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이죠?
포물선의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인 점의 자치는 준선. 준선입니다. y제곱은 4px. 근데 이게 모양이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냐? 되게 포물선에서 되게 가장 포물선에서 건져야 할 내신 필수 문제 중에 하나인가? 센에도 있는. 그죠? 근데 걔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y제곱은 4px였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을 잡고, 그지? 접선을 또 해서 접점 2개 잡은 다음에 걔네들이 결국 뭐야? 수직이니까 그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 시간하고 니네가 이게 바로 안 돼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걸 기억한다면, 근데 이거는 이거 모양 아니니까 이걸로 바꿀게. 요거. 그냥 쌤 같으면은 그냥 바로 외우라고 안 하고 기하를 한 친구들은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야, y는 뭐냐? 이렇게 되면, 알겠지? 이렇게 되면 걔랑 비교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만 쳐다보면 될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거기서 얼마예요? 2죠? 그죠? 거기서는 2고 여기서는 4p분의 1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준선인 걸 알았으면은 대신에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지? 그게 아마 얘는 플러스 A니까 저기 화목대대 한 거랑 다르구나. 걔는 그거였어요. 앞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X축으로 이동을 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준선은 X축 이동해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건 상관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A까지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준선이 마이너스 P잖아, Y는. 여기서 그으면 접선이 서로 수직이거든. 알았어?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A만큼 이동을 한 거죠. 알았어? 일단 먼저 뭘 찾아야 돼? 그러니까 P를 먼저 찾고 거기서 A만큼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야? 마이너스 2,0이지. 그지? 마이너스 2,0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얘 어차피 어디가 필요가 없다. X좌표는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Y좌표가 0인 게 필요한 거야. 알았어? 그림으로 보여줄까? 그래서 내신 할 때 다시 이거를 포물선 다시 공부할 필요 없죠. 근데 이 결과는 기하 안 하는 애들한테 알려줬거든요.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죠. 모양만 만들 줄 알면 공식화 시켜서. 네. 결국은 이거야. 얘가 지금 A가 있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니네한테 뭘 알려준 거죠? 얘 준선 X축이야를 알려준 거야. 그죠?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P가 누구였냐 인 거지. 알았어? 그래서 얘가 2가 되려면, 그죠? 알았냐? 얘가 2가 되려면 P가 얼마냐 이거지. 얘가 Y축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 A 자체가 P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 알았어? 요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놓였을 때 접선이 다 수직입니다. 무조건. 수투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마이너스 2가 사실 얘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 중에는 여기 접선 파트에 나오는 문제 자주 나와.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얘가 여기 어떤 x, 예를 들어서 x-2 여기 요 직선이 어떤 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 됐대. 근데 사실 이차 함수에서 수직되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 무슨 말이야? 여기란 얘기지. 오케이? 이해됐죠? 그 계산을 직접 원래 수투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이걸 다시 이 모양까지만 바꾸고 외우는 게 낫다는 걸 알걸. 왜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니네 점을 a, a-2라고 둬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풀듯이 똑같이 해야 돼. 외부에서 그 접점 잡고 또 그걸 해야 돼. 알았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준선이니까 그 준선만 니네가 찾으면 걔랑 누구? 이 직선하고 교점이 정답이다. 알았어? 그래서 봐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이거지. 어차피 반대 y제곱은 4px는 안 나와 어차피. 그건 당연히 안 나오지. 걔는 함수가 아닌데. 이거야. 이렇게 바꾸고 알았어? 최고치한 계수. 그 다음에 y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y는 마이너스 p에서 수직이다. 그냥 이 자체를 기억하면 돼. 굳이 이거를 막 공식으로 해서 이것까지 a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한 다음에 p를 4분의 1로 외워라 하는 거는 그건 아예 기하 손도 안 대본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잖아. 준선 개념을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로만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객관식을 할 때는 필요하고 물론 고정이 보면서 뭐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겠지만 일단 다항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셔. 점 0,4를 지나고 x좌표가 2보다 크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6 이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데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와도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근데 0,4를 통과하는 애가 봐봐. 이 비슷한 거, 그러니까 책들에 다른 우리 책 고쟁이에도 나오니까 그때 맞추시면 돼요.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2까지 해서 알았지?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점의 기울기를 잡더라도 6 이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표현되거든. 보통 문제에서 이 문제 지금 말로 표현된 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생각해봐봐. 내가 2를 갈 때 6을 가는,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2를 갈 때 6을 가니까, 그죠? 그럼 6이니까 12를 가야 되겠지, 2면은. 12 가면은 여기 값이 쭉 12만큼 올라가는 형태, 직선이면, 그죠? 근데 만약에 곡선이면은 처음부터 이제 가파르게 잡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기울기 6짜리 직선 하나 그었어.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가파르게 잡으면 얘보다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분명히 최대값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가 없죠. 다시 올라가려면 봐봐.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면 어쨌든 얘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큰 게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평균값 정리거든. 알았어? 평균값 정리라서 모든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평균값 정리 어떻게 사용하냐면 구간을 아주 잘게 무수히 많은 구간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결국에 두 점의 기울기가 6 이하가 되기 때문에 F'이 6 이하니까 그럼 내가 이 것들을 한 100개면 100개의 구간을 딱 정해. 그래서 100개를 쭉 이어. 수열처럼. 계속 이어. 그럼 계속 6 이하인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최대값이 누가 6인 거지. 6666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무수히 많아지는 거니까 리미트로 보내면 어떻게 돼? 작은 구간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극한의 개념을 설명하면 방금처럼 설명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곡선보다는 직선으로 기울기 6짜리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잡아도 문제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얘까지 가려면. 그럼 무슨 말이야? 얘 기울기가 같아지는 곳 다음에는 어때? 기울기가 얘보다 큰다는 건데 그건 또 이거 모순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위로 볼록도 안 되고 아래로 볼록도 안 돼. 직선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8번 같은 유형은 무조건 직선일 때 답인 거고. 그러니까 방금 쌤이 처음 이야기한 대로 2 갈 때 12 가는 거니까 4에다가 12 더해서 16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좀 빨리 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9번 역함수 존재하는 거는 그냥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가 증가하거나 감소인데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 되겠죠. 그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은 얘도 많이 나와요. 어차피 그 fx의 증가 감소는 결국에는 F'의 부호잖아. 2차 함수의 부호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구간에서 양수다 음수다는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근의 분리.
그죠? 근해 분리 연관이 있고 그냥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2하고 4에서 감소하고 5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2하고 4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하니까 5보다 클 때는 여기 있고 그지? 그래서 함수값으로 그냥 세 가지 함수값으로 답 내면 돼요. 0 등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넓이의 최대값은 기울기가 같은 접선일 때가 정답이죠. 그럼 이거 최대값 몇 개 개념 정리 좀 할게요. 거기 21번의 내용을 쌤이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 뭐냐 첫 번째 가장 기초 그지? 곡선이 있고 얘도 지금 얘는 안쪽이니까 그런 거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에서 이 곡선까지 최소값 당연히 이동을 시키죠. 접선 그지? 요건 다 알고 있고 이때를 구해서 거리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직선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물론 이제 개수가 다르면 니네가 나누면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와. 물론 절편을 알 수 있고 절편 다 알 수 있잖아. 절편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쓰면 되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두 줄 차이인데 그 한두 줄 때문에 물론 시간으로 따지면 몇 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능으로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문제가 20문제, 수능 30문제, 마라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간중간에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 그게 결국 한 문제 푸는 시간 나오거든. 그잖아. 그리고 왜 쌤이 이런 거를 수능 볼 때도 내신 볼 때도 강조하냐면 내신은 뭐 당연히 시간이 생명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의고사 봐보면 알겠지만 이 모의고사를 푸는 거하고 수능 볼 때는 시간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 쌤 저는 한 80분이면 다 풀어요. 수능 볼 때 100분 넘게 걸려요. 왜일 것 같아? 니네 모의고사 볼 때 진짜 내신 때처럼 진짜 와 이건 틀리면 좆된다 이런 생각을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조금 마음은 좀 편하지 않니? 모의고사는. 물론 그렇게 봐서 잘 보기도 해 사실은. 근데 반대로 실수를 해도 그냥 크게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실수 안 하긴 하는데 사람이 좀 부담을 갖고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평소에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풀던 것도 가벼운 문제들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냥 눈으로 답이 나오던 걸 그냥 직접 한 번 더 계산하게 돼. 왜? 후달리거든. 알았어? 후달리거든. 그러면 그 시간이 누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들까지도 빨리 안 풀고 원래 교과서적으로 풀면 결국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내가 수학을 좀 열심히 하고 다른 과목 비해 잘해서 1등급은 나오는데 나도 만점 맞고 싶다 그래서 킬러까지 연습을 다 해놨는데도 걔한테 도달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알았어? 물론 요즘 킬러 안 풀어도 1등급 나오는데 이게 약간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약간 다 맞고 싶어하는 100점. 근데 100점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다 있잖아. 모든 과목에 있잖아. 그지? 예, 다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 근데 수학은 사실 욕심은 있어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생각 안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죠?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지? 알았어. 내가 일부분만 만들어줄게. 그 다음 뭐야? 전부 더? 아니죠. 상수 두 개 빼요. 그죠? 두 개 뺍니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와요. 그죠? 이거 하고 계산을 하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두 점 잡아서 삼각형 넓이 문제도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하나로 통일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년에만 두 학교에서 논술로 나왔던 문제 증명으로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알았어? 물론 이건 빼고 진짜 점을 잡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 루트를 씌워. 그 루트 안이 최소면 되잖아. 어차피 그지? 루트를 미분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걘 빼고. 알았어? 그거는 뭐 사실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냥 진짜 생으로 맨땅 헤딩으로 그냥 여기 점을 T, FT라고 잡고 여기를 A, B라고 해. 근데 이게 차수가 낮으면은 알았어? 차수가 낮으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게 차수가 낮고 할 만하면 이거 오히려 괜찮지. 이거 해도 돼.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의 최소가 구할 때 이 안에 거가 이제 웬만하면 4차가 넘지. 왜냐? 이거 못해도 2차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푸는 건 비추고. 예.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곡선에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 기울기하고 여기서의 접선하고 무슨 관계일 때? 수직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걸 왜 수직일 때 최소냐라고 증명하는데 그게 작년에만 두 군데 학교에서 나왔어요. 두 군데 학교에서. 그리고 이거를 나는 수업 시간에 미적분 시간에 증명을 해주거든.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나올 만한 게 몇 개 없으니까 보면 난이도가 이제 많이 쉬워져서 수능이 쉬워지면 논술도 쉬워지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면 나올 만한 게 나와. 어느 학교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죠.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뭡니까? 기울기 t-a분의 ft 마이너스 b하고 f 프라임 t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걸 푸시면 돼요. 그냥 이 방정식을 풀면 돼. 알았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t의 값이 뭐야? 그게 바로 가장 거리가 짧은 곳이다. 알았지?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21번 자체는 쉬워요. 그죠? 기울기 같은 접선 잡아보면 되는 거고. 알았지? 자, 22번 어차피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파트죠. 이거 보고 미분계수로 해석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스킵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쟁이를 그냥 풀 수 있을 정도 스텝 3까지는 아니어도 1, 2를 최대한 해볼 만한 상태인 것 같아서 우리 스텝 1은 안 하지 않니? 예, 여전히 여기도 스텝 1은 건너뛰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보고 시키든가 할 텐데 어차피 양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해줘야 되는데 따로 숙제 안 냈었으니까 스텝 2부터 우리 번호로는 329번이지. 그치? 그래서 동어랑 용재는 이걸 따로 사야 돼. 이 책을 하지? 요거 고쟁이 수2를 사서 일단은 뭐 오늘 중 거기다가 그냥 풀어도 되고, 알지? 수요일 숙제 해올 때는 거기다가 풀어도 되고. 앞에 접선 파트 이쪽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3도 스텝 3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함수 극한이랑 연속하고는 좀 다르게 모의고사 기출에 까다로운 게 꽤 들어있고, 일단 이번에도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 따로 나갈 겁니다. 알았죠? 저번에 미분까지만 줬잖아. 이번에는 킬러 포함해서 넣을게요. 아예. 지금 화목토에 다른 학교 애들이 저번에 그거를 쌤이 뽑아가지고 줬는데 61문제 정도 되더라고. 전체 다. 수투 전체를 뽑았는데 61문제인가. 킬러만 뽑아서. 근데 1번이 그 탐구 보고서 맨 마지막 문제 있던 거. 1-15번. 기억났다. H. 지성. 아이씨. 젠장. 왜 난 기억나냐? 그게 1번이었어. 걔가 1번이야. 그 애들이, 야, 20문제만 풀어도 잘한 거 했더니 죽을라던데? 그런 것만 61개가 있어. 그런 애들만. 근데 고쟁이에 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건 뭐 풀어내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만 해가지고 그건 따로 교재 만들어서 드릴게요. 저번하고 비슷한 난이도에다 걔네들 추가된 거야. 맞지? 기말은 뒤지게 빡셀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도 뭐 쉽게 내면 그러면 그거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등급이 갈라져야 되거든. 안 그러면 심할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만큼 아니어도 등급 갈라지게 난이도가 나올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고난도, 아주 고난도 문제는 그냥 약간 수학 응용력 기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3학년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수요일까지 접선 329번부터 354번 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또 스텝 2 383번부터 그냥 끝났으니까 일단은 오늘 숙제를 많이 안 낼게요. 극대극소까지 어디야? 417번. 거기 스텝 2만 있어. 3 없어요.